오늘 늦게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마지막 재판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고 얼마나 망상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권력 쟁취를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편집된 사실들이 법률가들이라는 어떤 검사들에 의해서 하나도 걸러지거나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법정에 선출이 됐는데, 그 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에 의해서 전혀 입증이 되지 않은 사실들이라는 것이 오늘 재판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검부가 여러 가지 오늘 주장들을 했는데, 그 주장 사실 중에는 거짓말인 사실과 전혀 입증이 되지 않은 사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집권이라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장기 집권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단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개헌을 통해서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시켜서 장기 집권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 국회 해산 없이 국민투표를 할 수도 없고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을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망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노상훈 사령관도 인정을 했고 어떤 증거에 의하더라도 노상훈 사령관이 대통령을 만났다거나 전화를 했던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특정 정치인들의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장원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박종근 사령관에게 전기 차단을 지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박종근 사령관 자체도 전기 차단은 자기의 생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특검이 주장한 것들은 정말로 허황된 소설이거나 망상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느 시대의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짓인지 정말 뜨악했습니다. 아까 사형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형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박탈해서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생명을 박탈해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만큼의 어떤 범죄 사실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허황된 소설이거나 망상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왜 격리를 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어떤 계엄에 관한 사유, 요건, 법리적인 문제들이 정당하다. 그런 정당성을 감추기 위한 부분. 그리고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5.18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계엄과 이번 사건 계엄을 비교해 보십시오. 기간이라는 측면, 그리고 피해라는 측면에서 그 당시는 광주에 유혈 사태가 있었고 기간도 상당 기간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의 주체들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계엄의 주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건 구형을 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이다라는 게 특검의 논리였습니다. 어제 이 특검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 법정 최고형을 특검은 요청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의 반응에 의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특검을 향한 고함과 욕설이 나왔다라는 게 어제 결심 공판에서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뭐였을까요?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다.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를 했다.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쟁점은 이 계엄, 윤 전 대통령이 했던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구형인데 그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내란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 없다. 그런데 반성이나 사과가 없으니 최고형이 맞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법적 논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고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반박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쉽게 말하면 친위 쿠데타 같은 그런 내란이냐 아니냐 그건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특검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내란 특검이었어요. 네네. 근데 내란 특검인데 윤석열 대통령 면죄부 주기 위해서 수사한 거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란죄로 단죄를 하겠다, 이거는 다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설득해서 판사한테 무죄를 받아내는 게 최종 목표일 텐데, 그런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형이 딱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정도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른다, 사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설마 사형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했었을 텐데, 그런데 특검보가 구형을 사형이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하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검사했잖아요. 검사 쭉 한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오랜 기간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사형 구형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30년 정도 그렇게 검사 생활하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사형을 구형한 적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겠는가? 무슨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흉악범에 대해서나 사형이 구형이 됐었을 텐데, 본인이 이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건이었을 텐데, 자신이 그와 같은 그 사형을 구형당하는 그런 피고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이제 2월 달에 판결 선고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법리적으로 따질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규현 그 재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은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불행한 일이구나라는 생각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마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놓고 의견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에서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형 구형이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를 침탈한 사건입니다. 전두환 때도 국회 주변을 봉쇄한 적은 있지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의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런 적은 최초의 일이죠. 그런 점에서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고요. 우리가 이 내란 사태가 과거 그 전두환 노태우 내란 재판 이래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뭘 하든 항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그 사이에 굉장히 성숙해 왔는데 그걸 되돌아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 문제적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통닭계엄이니 국무위원들이 정부적 판단이 어땠느니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랄지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뭐 나중에 선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간 비춰왔던 모습에 내린 결론은 뭐 사형 구형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김주영 님께서 말문을 여셨어요. 내란 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김영용 국방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줄줄이 중형들이 구형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변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몽테스키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 원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미국 헌법은 이를 토대로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창설하고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여생을 자택에 연금된 채 보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들의 공통점은 민주적인 절차나 포퓰리즘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동의,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란 결심 공판에서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소환이 된 셈입니다. 이 내용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갈릴레이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 몽테스키웨 이야기도 나왔고요. 갖가지 예시를 들며 11시간 변론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윤곽근 변호사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형 구형 예상하셨나요?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고 얼마나 망상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5.18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계엄과 이번 계엄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광주에 유혈 사태가 있었고 기간도 상당 기간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주체들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계엄의 주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구형을 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가장 뜨겁고도 비장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조은석 특검팀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지요. 아니, 사형이라니요. 여러분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어제 밤잠을 설치시며 가슴을 치신 우리 100만 구독자 여러분 정말 많이 놀라셨고 또 씁쓸하셨을 겁니다. 나라가 정말 이 꼴이 되는가? 미쳐 돌아가는가 싶어서 허탈해하시는 여러분의 그 아픔 저 민앵커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오늘 저 민앵커가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또 씁쓸함을 강력한 투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단 1초도 저들의 사형 구형이라는 공포 마케팅에 쫄지 마십시오. 특검이 사형을 부르짖은 것은 그들이 이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제 밤늦게 터져나온 윤 전 대통령의 진실사자후 앞에 자신들이 1년 동안 억지로 짜맞춘 15만 쪽의 소설이 갈갈이 찢어나가자 당황한 나머지 내지는 절망의 비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판결이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한쪽 당사자가
판사에게 던지는 최대한의 희망사항이자 정치적 구호일뿐입니다. 저들이 사형을 부른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정이 인민재판장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총알 없는 빈총들과는 내란을 포하느냐 이리떼들이 물어뜯는 광란의 칼춤이다라며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상심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당당히 고개를 드십시오.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특검의 이 미친 구형 뒤에 숨겨진 추악한 정치적 의도와 어젯밤 늦게 공개된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의 그 뜨거운 팩트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승리의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분석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 밤늦게 법정을 뒤흔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그 첫 번째 팩트 폭격은 바로 내란의 비현실성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았느냐라고 일갈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쿠데타가 전 세계 생중계를 해가며 벌어집니까? 제건 내란이 아니라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대해 국민에게 울린 비상벨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병력 투입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투입된 군인들은 소수였고 그나마 실탄이 없는 빈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국회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면서도 질서를 지키려 인내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나자마자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즉시 철수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사 일정을 방해한 적도 누구를 억압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폭동입니까? 아니면 법과 원칙을 지키려다 얻어맞고 철수한 군인들의 희생입니까? 특검이 쓴 사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소로운지 이 팩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의 진짜 이유를 국민들께 고발했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연계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들을 줄탄핵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약 수사 예산을 삭감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안보 예산까지 틀어막으며 나라를 망국의 위기로 몰아놓은 것이 누구입니까? 누구냐고요?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깨우는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의제 권력인 국회가 폐악을 부리니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비판하고 감시해달라는 대국민 호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엄이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계몽령이 되었다라는 표현, 정말 뼈 때리는 핵심 발언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란 세력은요,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회의석에 앉아 나라 망치고 있는 이리떼들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알린 것입니다. 또한 특검이 내란의 목적이라며 물고 늘어졌던 선관위 진입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팩트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국가기관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여 외부 해킹의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부하는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계엄법 제7조에 따른 정당한 행정사무 관장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무슨 폭동을 일으키러 간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병력들은 서버 장비 사진만 찍고 나왔지요. 선거 시스템을 조작하려 했다면 왜 사진만 찍고 나옵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내란이라는 망상이 얼마나 조잡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특검.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정치보복, 정적, 숙청이라는 두 글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 자체를 광란의 갈춤이자 조작과 왜곡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올바른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달려들어 억지로 내란몰이를 했다는 것이지요.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이 수사 초기에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비화폰 통화 내역이 나오자 말을 바꾸는 그 비겁한 행태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자, 이미 법정에서는 비화폰 기록과 CCTV를 통해 저들의 증언이 얼마나 허위였는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때 썼던 증거들이 사실은 증거 능력 없는 수사 기록들이었다는 점도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도둑질한 작물로 정의를 세우겠다고 떠드는 꼴이라는 그런 비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작된 증거로 사형을 구형하는 이 현실, 이게 바로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살인의 실체입니다. 자, 그리고 진술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을 이리떼라고 비유하며 그들의 광기 어린 공격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며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공감해 주셨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드리는 일이다. 이 대목에서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눈시울이 붉혀졌을 텐데요. 자신의 사형 구형을 받은 처짐에도 불구하고 내란몰이에 희생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군 간부들과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따뜻한 마음, 이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사형 구형으로 공포를 심어주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의 힘으로 맞섰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 외로운 투쟁은 결코 여러분들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특검이 쏟아낸 사형 구형 소식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이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나 싶어 눈물 흘리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민앵커가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진실은요, 언젠가 빛을 보기 마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다라고요. 자,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 고백이 아닙니다. 진실 앞에 당당한 자만이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억지 구형량을 내놓고 언론을 동원해 여론 재판을 벌여도요, 어제 법정에서 울려 퍼진 그 뜨거운 진실은 저들의 사법 사기극이 이제 종착역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심하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시기에 민앵코도 이 마이크를 놓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구형은 그저 저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판결의 날 저들의 거짓이 어떻게 모래성처럼 무너지는지 우리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100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퍼런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을 구형한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김용군 대령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전부 다 내란죄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곽종건이나 그리고 거기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에 찾아가서 유튜브도 출연하고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중형을 선고하는데, 자, 이 선고가 내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방청석 선고가 내려지는 구형이 내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얼굴에 희미한 비소를 띠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기도 했고 방청석에서는 곧바로 폭소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억수 특검부를 향해서 미친 SS, 미친 XX, 자, 개소리 한해 욕설과 야유를 뱉었습니다. 자, 지겸 부장판사가 직접 나서서 제지에 나섰지만 방청석에서는 대단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 자, 이런 재판도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계엄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그때도 이런 폭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입법 폭주하거나 탄핵 폭주를 하거나 예산을 꼭 잡아갖고 자,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당이 있었던가, 그런 국회가 있었던가,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흑과 백이 바뀌고, 어둠과 밝은 게 바뀌고, 완전히 진실과 거짓이 뒤집혀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급히 제지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정보사령관에게는 전 노상원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부정선거를 규명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겁나나?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게 그렇게 겁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군사, 경찰 등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실감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형 사유가 전혀 없다. 법정형 중에 최저형이 아닌 사형을 구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형. 자, 그러니까 나중에 거꾸로 이 법정형을 구형한 자들, 또 이런 내란 몰이를 했던 자들, 이런 자들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정권을 되찾아야 된다. 정권을 되찾는 게 무엇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과 정의와 그리고 상식이 모두가 뒤집어져 있는. 자, 그래서 다른 나라 욕할 것도 없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욕할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보다 더한 사회다. 그럼에도 거기는 국민들이 저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 저항하는데, 자, 대한민국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이고 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 자, 정강훈 목사도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강훈 목사. 서부지방법원 난동 배우다. 이렇게 해서 법원이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망 우려 있다면 지금까지 도망같이 있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판사들이 전부 다 기울어져가지고 눈치 보고, 자, 그러니까 내란 또는 지난번에 관련해서 계엄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바싹 엎드려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서부지방법원의 김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자,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을 침입했다고 해서, 자, 판사도 서부지방법원, 자, 검찰도 서부지검. 그러니 이런 자들이 자기 자지, 자기 조직, 자기 기구를 공격하고 쳐들어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보복적 판결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강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작년 12월 전강훈 목사와 신의 한수의 신혜식 씨가 경찰의 영장 청구를 한 차례 반려한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검찰은 경찰이 보안 수사를 거쳐서 재신청한 영장 중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만 지난 7일날 청구했습니다. 자, 이 신혜식 씨는 지금 내부 고발자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자, 대통령실에서 누구 행정관이 연락이 왔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검찰하고 뭔가 폴리 바게닝 같은 걸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광훈 목사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했고 측근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작년 1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방법원 난입을 부추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추겼다. 아니, 정강훈 목사는 그날 집회를 저녁 7시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방 사태는 새벽 3시쯤 돼서 일어난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라고 해서 자, 불이한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항해야 된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자, 이거를 지금 거기에 부추겼다. 이런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자, 이재명에게 눈에 가시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지금 구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데에서 전광훈 목사까지 자, 곳곳에서 지금 탄압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입틀막법, 그러니까 유튜버들에게도 5배 손해배상 청구, 거기다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물리고 있다. 물리기로 했다. 자, 이러니 이들은 자기들에게 비판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잡아넣거나 그리고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다. 자, 이게 독재 국가에서 독재 정권에서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때 당시 난동에 가담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해도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141명입니다. 자, 서부지방법원에 서자만 들어가도 전부 다 구속 또는 체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자유마을,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해외로 도주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왜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자,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 국민들에게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광훈 목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7년 8년 이상 하더라도 자, 비폭력, 자, 폭력을 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눈에 가시 같은 것이다. 자, 이러면서 지금 구속한 것 아닐까. 자, 그러니 지금 여기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조리 중형 내지는 구속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재명 정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 부당함을 알리고 또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